자, 오늘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17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을 획득해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부분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이라는 거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집합을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정해주고 B라는 집합은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정해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집합 A와 집합 B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A의 모든 원소 1, 2, 3이 각각 집합 B에 포함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A의 원소 1도 B에 포함되고 A의 원소 2도 포함되고 A의 원소 3도 B에 포함되고 이렇듯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각각 B에 포함되어 있는 이 관계일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걸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예시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A라는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B라는 집합은 A의 원소 1, 2, 3에 더해서 4와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러면 이런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이 표현될 수 있겠죠. 따라서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집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 표현을 잠깐 살펴보면 원소 기호에서는 우리가 A라는 원소가 대문자 A라는 집합에 포함될 때 삼지창이라는 기호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런 기호예요. 원소의 포함 기호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열려있는 방향이 B를 향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B가 A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 한다. 그 말은 즉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이를 기호로 표현한다면 우리 원소 기호 사용했던 거 조금 기억해 보시면 되거든요. 원소에서 A라는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을 해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짝대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렇게 주어진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바꿔주면 조금 더 쉽거든요. 따라서 주어진 집합을 먼저 원소나열법으로 고쳐주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자, 5보다 작은 소수 2, 3,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있겠죠. 5보다 작은이니까 5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짚고 넘어가자면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순서대로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2, 3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은 지금 보시면 이 집합에 원소 2가 이 집합에 포함되니까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고요. 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은 2, 3 이렇게 있겠죠. 더 이상은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부분집합은 없겠죠. 왜냐하면 얘보다 원소가 많다라는 소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까지 구했는데 원소가 0개인 부분집합도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소가 0개라는 소리는 공집합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면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주면요.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방금 봤듯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시면요. 원래 전체 집합이 2, 3이었어. 근데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을 구했더니 똑같은 2, 3이 나왔죠. 그래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뭐가 성립할까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우리 아까 봤죠?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소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B가 C에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또 그려지겠죠. 그러면 A와 C의 포함 관계를 살펴보면 A가 C에 포함된다라는 것도 얻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서로 같은 집합, 집합의 상등이라는 개념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돼, 서로 포함돼. 이런 경우에는 A와 B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이 같은 집합인 거예요. 기호로 A는 B, 같다니까 는이라는 기호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 중에서도 진부분집합.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까 5보다 작은 소수의 부분집합을 구했을 때 총 4개. 공집합 2, 3, 2, 3 이렇게 4개가 나왔죠. 근데 이 중에서 이 4개는 전부 다 이 집합의 부분집합인 건 맞아. 근데 진부분집합은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들이에요. 따라서 A가 B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B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B 자체는 빼줘야 돼.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B에 포함되지만 B와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가 B에 포함되고 A가 B가 아닐 때 이때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지금 이 문제처럼 집합 기호 안에 또 다른 집합 기호가 있어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똑같이 풀이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먼저 부분집합부터 구해볼게. 집합 A의 부분집합부터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은 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하나 있고요. 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얘 자체가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2개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했을 때 4개가 나왔고요. 이 중에서 진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뭐만 제외하면 되죠? 자기 자신만 제외하면 되죠. 그러면 이때는 공집합 1 그리고 요거까지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179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함 관계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A가 B와 같은 거를 모두 찾으래.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비교하기 위해서 B를 원소나열법으로 고쳐줄게요.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와 B의 포함 관계를 살펴봤더니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도 들어있어. 근데 B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 O라는 원소는 A에 들어있지 않아. 따라서 포함 관계는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2번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걸 원소나열법으로 고쳐주면요. 이 방정식부터 풀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B의 원소는 0, 1이 되겠죠. 그러면 딱 봐도 A집합, B집합 같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고 또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A와 B가 같은 거는 2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걸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면요.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1, 3. 3의 약수는 1, 3.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죠. 즉 A와 B가 같죠. 자, 마지막으로 4번은요. 이 부등식 풀어주면요. X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등식을 풀어주면 먼저 인수분해 해줬더니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죠. 그러면 포함관계를 보려고 했더니 조금 눈에 잘 안 보여. 한번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세요. A라는 집합은 X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근데 3은 2분의 6이니까 2분의 7보다는 작겠죠. 따라서 여기가 B, 여기가 A에 해당하는 부분. 수직선에서 비교해봤더니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게 보이죠. 따라서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부등호와 관련된 부등식과 관련된 집합은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해주시면 포함 관계가 눈에 잘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요. 좀 중요해요. 부분집합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어서요. 좀 중요하거든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을 구하려고 해요. 먼저 1번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부분집합을 구하래.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은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은 A, B, C.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은 A, B, B, C, C, A.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A, B, C. 이렇게 빈칸을 채워줄 수 있겠죠. 자, 2번에서 부분집합의 개수와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전체 개수 세주면 8개. 진부분집합은 8개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빼줘야 되니까 8 빼기 1 해서 7개. 자, 문제 3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영어 단어를 이루는 알파벳의 집합을 각각 A, B, C라 할 때 포함 관계를 조사하래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은 L, A, T, E라고 할 수 있고 B라는 집합은 L, A, T, E, R이라고 할 수 있고 C라는 집합은 L, A, T, 또 T네. 근데 집합에서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C를 정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세 집합을 비교를 해봤더니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돼. 근데 B의 원소들 중에 R이라는 원소는 A에 포함되지 않아. 따라서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A, B의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고요. B랑 C를 비교했더니 같은 집합이죠. 이렇게. 따라서 A는 C의 진부분 집합이 맞아요. 근데 B랑 C를 비교했더니 같아. 그 말은 즉 B는 C의 부분 집합은 맞지만 B는 C의 진부분 집합은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개념 정리 잘 하시고 해당 범위의 자의 스토리 문제도 풀어보시고요.